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스스로를 무당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수치가 상당히 뭐랄까 눈에 띄게 증가했죠.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한 2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뭐 80만 명까지 추상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80만 명이요? 와, 네. 특히 한국같이 이런 최첨단 기술 사회에서 오히려 이런 영적인 존재가 더 부상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오히려 현대 사회의 어떤 특징들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아, 현대 사회의 특징이요? 네. 예를 들어 주신 자료에도 보면 현재 활동하는 무속인 수가 개신교 목회자 수를 넘어섰다는 추정까지 나오잖아요. 네, 봤습니다. 그건 정말. 이게 우리가 의미나 위안 같은 걸 어디서 찾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잠깐 유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사회 변화의 신호일까요? 바로 그 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그거네요. 이 현상의 실체와 이유를 파헤쳐보는 것. 그럼 우선 숫자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 한 20만 명에서 지금 80만 명 추산. 거의 뭐 4배가 늘어난 거네요. 4배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실제 신당을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분들만 따져도 한 40만에서 60만 명 사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 숫자는 사실 추정치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확한 통계는 아닌 거죠. 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고요. 또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네. 예전에 그 배우 출신 무속인 정욱을 씨 사례처럼 세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도 했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 80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적인 규모, 그만큼 많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숫자의 의미는 알겠고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이것도 자료에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던데요. 네, 복합적이겠죠. 첫 번째는 역시 전통적인 종교의 힘이 좀 약해진 거 아닐까요? 네, 그게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히죠. 실제로 종교를 가진 인구 비율 자체가 계속 줄고 있고요. 특히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층들은 20대 같은 경우는 무종교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78%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종교는 안 믿어도 어떤 영적인 탐구나 갈증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또 흥미로운 점이에요. 아, 영적인 갈증은 여전하다. 네, 오히려 그 빈자리를 이제 무속이 채워주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은 뭐랄까, 취업이나 건강, 인간관계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실용적인 조언, 해답을 준다고 인식되거든요. 하긴 뭐 교회나 절에 가서 당장 취업 상담을 받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40%가 점술 경험이 있다고 답했어요. 40%나요? 꽤 높네요. 네. 그러니까 종교는 좀 멀게 느껴져도 당장 내 앞에 닥친 고민 해결에는 사람들이 훨씬 적극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해결. 확실히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역시 사회적인 불안감. 이것도 많이 꼽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취업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좀 위안을 얻고 또 뭔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분석이죠. 그 왜 종교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 무속에만 있는 좀 독특한 개념, 신병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 신병이요? 그 내림굿 받기 전에 앓는다는. 네, 맞아요. 개인이 어떤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을 겪다가 이걸 신이 나에게 오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운명처럼요? 네. 그리고 신내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것을 어떤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또 현대사회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연결되거나 개인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의 서사,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되게 복합적이네요. 아, 그리고 미디어 영향도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 정말 많죠.
그 1,000만 관객 넘은 영화 파묘도 그렇고 뭐 드라마나 웹툰에서도 무속 소재가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SNL 코리아에서 그 MZ 무당이라고 코믹하게 다루기도 했고요. 아, 네,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힙하다고 느껴지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힙하다. 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또 기술 발전이 날개를 달아준 거죠. 기술 발전이라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인플루언서들도 많아졌고요. 온라인으로 화상 상담을 하거나 뭐 각종 점수랩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쵸. 앱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속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진 거죠. 와, 관련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 원까지 예측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정도까지 추산될 정도로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셈입니다. 1조 4천억.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커지다 보면 뭐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그림자 같은 거요. 당연히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통계나 정부의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고요. 네, 관리 사각지대군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 탈루 문제도 사실 고질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세금 문제. 그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네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역시 소비자 피해 우려예요. 소비자 피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과도하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거나 아예 사기를 친다거나 심지어 성범죄 같은 문제까지 발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아, 심각하네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규제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네, 필요하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 혹은 현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전통 종교의 빈자리, 또 현대인들이 느끼는 깊은 불안감, 그리고 미디어와 기술 발전의 영향, 경제적인 동기까지 정말 복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직업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영성이라든지 불안, 또 삶의 의미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현상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무속 열풍, 과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일시적인 위안 찾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의미나 정신적인 지침을 얻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까요? 그리고 만약 변화라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문화적 가치와 또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